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이번 주 주초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시장 자체가 그동안 상승을 했던 만큼 거의 되돌림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어제 이제 마감 시황 자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대충 예측을 하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혹시나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라든지 시장 반등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물을 타셨지는 않으셨나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증시가 낙폭을 키운 이후에 보통 즉 리바운딩이라고 하죠. 보통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깊게 하고 나서 이제 바닥권에서 보통 이런 아래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반등을 해요. 보통 기본적인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이평이 분명히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상승 이후에 보통 이렇게 또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런 밀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이 쌍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하락에서 반등 다시 이 쌍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직전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 저점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돌파 구간에서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돌파의 중간 지점이죠. 이러한 라인에서 매매를 하고 이 돌파하는 순간에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세를 이어가야 되는 이러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어, 이번에 반등을 하고 즉 이 정도 위치에서 추가 올라갔다가 밀려버리면 여기에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는다라고 어제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바닥을 다져주는지, 이 바닥이 확실히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지 지금 이때 조금만 잘못하면 손실을 굉장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향을 보면 전일 미 증시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가 유예를 6개월 연장할 것이다 라는 뭐 뉴욕 타임즈였던가 아무튼 외신의 보도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죠. 즉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EU와 뭐 일본 여러 나라가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 자동차 관세거든요. 이런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무역 전쟁의 확산 공포감이 다소 감소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됐던 것 같고 반대로 금요일 오전에 보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가 오전에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국내 증시만 더 약했어요. 사실 당사자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크게 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이유 없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오늘 쏟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렇듯 이제 채권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 관세 부가 외에 이제 비관세 장벽을 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외로 항상 중국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 히토류입니다. 하이엔드 반도체 시장에 쓰이는 히토류.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부각이 오늘 일정 부분 돼서 관련주들이 약 상승을 보였는데 내일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증시가 흘러내리고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쪽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에 일정 부분 관심 종목으로는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즉 이번 주에 들어왔던 외인의 대량 매수세만큼 그 이상 오늘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즉 외인은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외인의 피차익. 근데 지금 프로그램 피차익으로 엄청나게 시장을 때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합치면 1조 정도 팔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 지금 얼마나 나올지를 조금 봐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프로그램이 원웨이로 즉 한 방향으로 계속 쏟아내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강력한 하락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 현금을 꼭 보유해서 시장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면은 딱 수급 불균형입니다. 장 초반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장 막판까지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일 강했던 5G 섹터죠. 일단은 단기 상투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단기 상투. 지금부터는 떨어지면 반등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 안에서 뭐 1등주부터 한 3등주까지 이제 조금 더 가긴 할 거예요. 조금 더 이런 모습을 보일 거지. 여기서부터 막 폭등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또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12 물량이 나오는 거 시장에. 이거는 제가 카페에 이 공지에 넣어놨어요. 관련 종목들 전부 해서.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작년에 그 코스닥 벤처 펀드로 인한 시비를 발행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어제 장 끝나고 에이스테크가 이제 그렇죠. 에이스테크에서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이 대량의 시비가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국일제지, 즉 어제 시간 외 하한가를 갔던 국일제지가 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차트를 보겠지만 쌍복직으로 가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려 있는 사람은 가서 팔고 나와야죠. 이제 쌍봉이니까 여기서 폭등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가 가죠. 테마가 지금 그래핀 테마가 움직였고, 그리고 자율주행 움직였고, 또 비트코인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어제부터 이제 정치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어제 유시민 관련주 상한가 나왔죠.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 상한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관련주 상한가 나옵니다.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들어가면 뭐 좋았죠. 근데 오늘은 도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안 됐다면 시간외 하한가, 내일 급락 출발이니까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세력이라든지 큰 자금도 확인하고 했을 겁니다. 이건 100% 예측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일 그래서 장초에 올렸다가 쭉 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들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얘만 못 갔잖아요. 이재명도 강력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얘만 못 갔기 때문에 얘가 주목받으면 엄청 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초에 자동차 관세 연기로 뭐 관련주들이 갭 출발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기만 했어요. 18일 날이 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발표니까 그때 이후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죠. 6월 달에. 즉 G20 정상회담 때. 즉 이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경업주를 관심에 둘 타이밍이 된 것 같고 지금부터 관찰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관련주 관심 갖고 있고요. 여기 디플렉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 딱 봐도 엄청 무서웠죠. 말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내렸어요. 그냥 팔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즉 이럴 때는 뭐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매수를 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아예 뭐 장중에 이제 정치 테마주 외에는 아예 손을 못 대는 장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 외인들의 매도량을 보면 코스닥, 코스피 그냥 네, 그냥 팔았어요. 둘이 합계로 지금 보면 얼마야? 6천억, 7천억. 대충 7천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기관이 이제 코스피는 장 막판에 좀 이렇게 매수가 됐는데 이쪽은 양매도였어요. 원래는 양매도였고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고 지금 약간 다행인 거는 장 막판에 선물을 좀 끌어당긴 거 이 부분입니다. 장 막판에 선물을 좀 끌어당겼어요. 웨인이. 그래서 완전히 즉 단기 눌렸다가 내일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따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하락 장세 속에서 눌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지금 저항을 어제 맞았죠. 이 저항을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이슈가 나와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도 또 저항일 거예요. 올라와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거고요. 반도체 그리고 상해는 그나마 뚫어줬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 즉 여기까지가 일단은 단기 상승 구간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해도 눌릴 거예요. 즉 이 말은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불안합니다. 아직도 이 선이 맞으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자 국내 증시 보면은 이런 부분이 깨지면 불안하죠. 딱 이 구간 무조건 저가가 이탈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이 저가가 이탈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이탈되면 이제 이 다음에 살 준비를 해야죠. 이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고 그 전에 반등하면 좋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한번 빼버리면 그 타격이 커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내외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환율도 여전히 고가권이고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자체도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뉴스만 안 나오는 거예요. 금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빠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위치는 즉 지수 추종을 해서 매매를 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시장 자체가 지수 추종을 하면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갈게요. 신라젠 먼저 이게 위에가 매물이 많아서 신라젠이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 구간 단기 바닥 잡았으면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네 여전히 힘이 없네요. 신라젠은. 그리고 에클론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일단은 좀 안 볼게요. 단기적으로 지수 추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 이런 윗꼬리 구간에서 저항이 맞았어요. 일단 저항이 맞았기 때문에 아래로 한 번씩 밀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다가 빠지면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종목은 좋은데 지금 이쪽 섹터가 약해서 그래요. G3 BNT 수급이 끝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 32,500원까지 일단 보고, 이쪽에 많이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32,500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G3 BNT는. 그 다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 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그려주는지, 즉 이런 구간이 나와야 돼요. 좀 횡보 구간. 만도 이건 며칠 이번 주만 보면은 바닥 잡을 것 같네요. 만도 이번 주만 보면. 그리고 마니커 돼지열병은 끝나지 않았어요. 결코 제가 봤을 때 결코 끝나지 않았고, 시장이 불안해서 자꾸 그러는데, 이거 내일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내일 또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대신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잡혀야죠.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니커. 그리고 애경산업, 이게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네요. 애경산업도 자꾸 못 가면 매물이 쌓이는 게 제일 좀 안 좋은 부분이죠. 일단은 모든 부분은 좋아요. 완벽한 정배열에 장기 이평선까지 돌아와 있는 상황,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수급도 양호한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없이 가지고 있는 물량 홀딩을 하고, 만약에 이게 급락을 하면, 수급에 강력한 이탈이 있는 급락을 하면 그때 매도하고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양호하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지속적으로 봐야죠. 우리 기술 투자 이제는 어차피 이 갭 구간이니까 이 수렴을 기다릴 거예요. 오늘은 뭐 매매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이 눌리는 이 쐐기형 패턴을 좀 기다릴게요. 어차피 돌파 후에 조정이에요. 돌파 후에 조정이어서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단타 구간을 저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또 시초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하니까 테마 자체가. 보면 지금 얼마나 한번 보죠. 네, 어차피 코인판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얘도 똑같아요. 지금 불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아 보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막 들어오고 있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기술, 즉 두나무 쪽이 거래 대금으로 인한 이 수수료가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건 비트코인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 SCI 평가 정보 양호하게 조정받고 있어요. 눌리는 거 보고 들어갈 겁니다. 눌리는 거, 이 구간 언저리에 이렇게 눌리는 거까지 한번 확 빼주면 그때 잡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한번 확 빼주는 모습이 나오기를 좀 바라보고요. 분명히 한번 확 빼줄 거예요. 안 빼주면 안 사야죠. 안 빼주면. 그리고 대유 에이텍은 오늘부로 일단은 제외를 좀 하도록 할게요. 종목이 너무 약하네요. 제가 볼라 했는데 종목이 약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툭 빼버리면 굉장히 또 차트가 지저분해져요. 차트 자체가 불안해져요.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빼고 다시 원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뭐 어제도 종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 이제 잘해야 돼요. 종가 베팅 관련해서는 어 이제 머큐리는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거의 제가 매수 타점을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오늘도 딱 여기 종가에서 했는데 이 종가에서 할 때 이거 보고 했어요. 들어오는 이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거 막판에 장 막판에 얘네들 조금씩 들어왔던 거 이때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12,000 얼마 때 이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어 눌릴 때 이때 얘네가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확 밀길래 네, 이때 매수가 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 구간에 이제 이 구간에 매수를 하고 일단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한 겁니다. 중요 이평을 이탈을 했고 아래에 있는 60일선 장기 이평이 있기 때문에 밀려도 여기 맞고 한 번은 반등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가 매수를 한 거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일단 이 구간을 저는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즉 아래 꼬리 빠져버리면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상하다 하면 손절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남전자는 거의 맥점에서 매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고점 쳤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아남전자는 이제 오늘 장 막판에 여기 바닥 잡을 때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돼가지고 지금 한 1.7%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최소한 이 정도 라인은 한 번 더 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영향으로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바로 밀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한번 관심으로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3,200원 아래 구간에서 지지되는 여부를 좀 봐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좀 단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만 공략을 해야 돼요. 잘하는 투자만. 이 월봉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의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상승에 엠파하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종목에서. 왜냐면 아직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다 할 제가 봤을 때 재료는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숨어져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으로 넣었던 IA 위치는 반등 구간이어서 오늘 관심으로 넣고 얘도 이제 시초가부터 반등은 있었죠. 근데 시장이 계속 밀리니까 좀 그랬고 이거는 이런 구간을 봐야 되겠네요. 이 저가를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지전자 어제 바로 안 본다고 했어요. 종목을 이 종목을 바로 안 보겠다 했으니까 내일도 한 번 더 시장 영향으로 밀리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강한 구간들 이런 구간에 오면 내일 한번 잡아보고요. 이 자리가 나중에 깨지면 손절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 힘을 응축했고 힘들게 돌파를 한 구간이니까요. 여기까지겠다.
11,300원 라인이네요. 11,300원 라인. 11,300원 라인 정도. 11,300원. 11,000 그래서 11,100원까지 11,100원까지 해가지고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 오파스넷 이것도 봤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는 일단 관심으로만 둘게요. 한 번씩 툭툭 튈 때 잘 튀는 종목이긴 한데, 그리고 오늘 뭐 남선 알루미늄 공략했고 고해 양조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관련해서 안희정이라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선거를 받았어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재명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주 에이텍 TN, 뭐 정다운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히토류 관련해서 또 내일 같이 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텍 시간의 상한가고, 뭐 사고 싶어도 못 살 거예요. 누가 안 파니까. 그다음에 에이텍 TN, 뭐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다 좋아요. 다 돌파하면 에이텍 TN이 더 좋겠네. 이거 뚫어주면 라운드 피규네. 에이텍도 괜찮네. 에이텍을 봐야 되겠다. 아무튼 둘 다 엄청나게 내일 거래량이 터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에이텍 TN일 거고요. 그 다음에 티플렉스, 얘도 지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되고, 오늘 남선 알루미늄 상한가 풀리면 전량 매도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로 들어갔던 수급이 내일은 에이텍이라든지 이재명 쪽으로 수급이 분명히 움직일 확률이 한 90%입니다. 보혜 양조는 좀 지켜보고요. 도찌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밀렸기 때문에 내일 잠깐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모레 정도 봐야죠. 이 구간 21선 구간에서 이제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애들이 꿈틀을 대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둬서 저가를 잡아내야죠. 저가를. 시장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여전히 어렵고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슨 종목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종목이 급등락하듯이 이렇게 그만큼 이제 하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직장인이라든지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초, 즉 시간을 정해두고 매매를 하세요. 하루 종일 매매를 한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오전 잠깐 오후 잠깐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매가 활발한 시간, 즉 9시부터 10시까지 좀 집중을 하고, 또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또 집중을 하는,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정식 론칭을 할 예정인데, 결국 간단합니다. 시장이 오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 뭐 10시부터나 10시 반부터나 이렇게 눌려요. 근데 이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눌리더라도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약한 애들은 그냥 쭉 밀립니다. 오후 1시까지.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한 종목의 패턴 그리고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물리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물려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뭐 남선이라든지 아남 수익 실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온 수익을 바로 투입하지 말고 현금화해서 정말 아껴가지고 시장 반등할 때 쓰면 큰 수익 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